안녕하세요.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중고차를 보면 감가가 잘 되는 차량이 있고 안 되는 차들이 거의 딱 정해져 있죠. 레이나, 아반떼, 소렌토 이런 차들은 진짜 거의 가격 방어가 우주방어 수준으로 되게 잘 되지만 르노라던가 G90 같은 대형 차들을 보면 1년씩 지날 때마다 감가 폭탄을 막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독 감가를 두드려 맞은 중고차 3개 차종을 골라보고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가격 방어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얕고 쉽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주제로 얘기하면 거의 매번 그랬듯이 르노차가 나오는 게 정석이죠. 저도 이게 너무 클리셰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르노 차량은 항상 이런 테마의 영상이 나오면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흔히 KGM이랑 쉐보레 묶어서 이 르쌍쉐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감가가 더 심한 게 르노 차량들이라서 뭐 운명이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싶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도 최근 SM6의 감가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SM6 LPG 차량들이 감가가 꽤 됐어요. 그래도 한때는 SM6 LPG 모델이 유류비 메리트가 있고 미션도 DCT가 아니라 CVT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장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서 그나마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 대비해서는 가격 방어가 좀 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세를 보니까 이제 거의 동률이 됐더라고요. 아무튼 감가의 가장 큰 이유는 뭐 매번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는 이 토션빔 레퍼토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그거는 굳이 따로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대신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선 CVT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실 SM6의 가솔린 2.0이랑 1.6 터보, 1.5 디젤이 모두 DCT를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CVT를 쓰는 2.0 LPG 모델이 중고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자트코에서 제작한 CVT8 미션을 탑재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과거에 SM5 때 내구성 관련 트러블이 하도 많았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보완하고 연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식으로 개선된 버전의 미션이거든요. 그런데 성향이 이러다 보니까 가속감에 있어서 우선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연비 측면이 장점이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유류비를 따져보면 LPG의 장점을 거의 누리기 힘들 정도로 이 유류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는 게 단점입니다. 기본적으로 LPG는 연비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과거에는 휘발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연료비 자체가 저렴했기 때문에 체감 연비가 좋게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LPG 가격이 리터당 거의 1,100원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 대비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게 좀 치명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자트코 CVT8 미션이 내구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했지만 SM6가 2016년에 출시됐고 현재 돌아다니는 차량들 보면 키로수가 못해도 거의 10만 중반 이상 20만 넘어가는 차들도 많기 때문에 CVT 수리비도 현 시점에서는 장난 아니게 깨질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말이 좋아 중형차지 SM6 뒷자리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국산 준중형 차보다도 뒷자리가 좁고 공간감이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타거나 2인 가구에서 운용하는 그런 용도라면 몰라도 뒷자리에 어르신을 태운다던가 패밀리카로 쓴다던가 이렇게 활용하는 순간 토션빔에 환장하는 2열 승차감이랑 아주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SM6 LPG 모델은 좀 용도에 맞는 분들이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스팅어입니다. G70도 그렇고 벨로스터도 그렇고 이런 식의 스포티한 차량들이 감가 폭탄을 맞는 게 좀 당연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개인적인 감상이긴 하지만 유독 최근 들어서 이 스팅어의 감가폭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우선 출시 시기를 봐야 되는데 스팅어 초기형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처음 출시가 돼서 2020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그리고 2023년에 단종이 됐는데요. 그런데 스팅어 대부분의 판매량은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됐던 모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전기형 스팅어 매물들은 이미 전부 다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도 끝나버렸다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후기형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3년 6만 킬로까지 보장해주는 일반 보증이 끝난 차량들이 대부분이고요. 원래 중고차는 딱 보증 끝나는 시점부터 감가를 때려 맞는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대단히 교과서적인 테크트리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오래되고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엔진 미션의 소소한 누유 같은 이벤트는 피할 수가 없긴 한데요. 문제는 이 스팅어에서 유독 프론트 케이스 쪽 누유 빈도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팅어는 5년 10만 킬로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이미 다 지나버린 차량들이 상당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스팅어를 수리한다고 치면 기아 오토큐 같은 곳에서는 이 스팅어 수리에 대한 숙련도라던가 경험치가 낮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토큐 말고 기아 정식 사업소 들어가서 수리를 권장하는 편인데 정식 사업소 들어가려면 또 예약을 잡고 입고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기 기간이 진짜 거의 한 세월이 걸리거든요. 이런 점도 소소한 불편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통 스팅어 중고 매물을 보다 보면 이 세금이라던가 유지비 때문에 4기통 모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애초에 판매량 자체도 4기통 모델이 훨씬 더 많이 판매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스팅어가 2020년부터 나온 페이스리프트 마이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2.5리터 터보고 이 출력도 300마력 정도로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가 이 2.0리터 터보에다가 스펙상 출력이 250마력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발휘되는 출력은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못한 200마력 언저리 수준으로 약간 뻥마력 논란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같은 2.0 터보를 달고 있는 벨로스터라던가 아반떼 N은 물론이고요. 말리부라던가 K5 터보한테도 간당간당하다고 느껴
느껴질 정도로 성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스팅어 2.0은 약간 멋내는 용도 패션카 포지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가를 좀 두드려 맞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시세를 찾아보면 비슷한 시기에 출시됐던 벨로스터 N 요거를 보시면 당시 신차 가격이 훨씬 더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중고 시세는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물론 애초에 이런 스포티한 카테고리의 차량 같은 경우는 감가가 워낙 크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팅어는 감가 폭이 굉장히 독보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은 기아 소울부스터입니다. 그런데 소울부스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차거든요. 실제로 타보고 여기저기 디테일을 뜯어보면 이 굉장히 잠정도 많은데 하지만 소울부스터도 가격 방어가 안 되는 대표적인 차량이에요. 실제로 소울부스터 감가폭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그나마 비슷한 느낌의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같은 기아의 소형 SUV 모델로 셀토스 전기형 모델로 살펴볼게요. 실제로 두 차량의 출시 시기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 출시돼가지고 2021년, 2022년 정도까지 완벽하게 겹치는 편이고요. 그 당시 신차 가격도 얼추 비슷했거든요. 이 완전 깡통 모델 같은 경우 두 차량 모두 1,900만원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상위 트림에 옵션을 다 박아 넣었을 때 셀토스가 한 3,000만원 언저리 정도를 했고 소울부스터는 한 2,8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똑같은 2020년식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시세 차이가 꽤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소울부스터라는 차량 자체가 정말 비주류, 비인기 차종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감가 사유가 되지 않나 싶어요. 소울이 그래도 1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엄마들이 많이 타는 차로 실용성이라든가 상품성이 좋아가지고 판매량이 꽤 됐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국산차 시장에서 SUV가 완전히 대세가 되면서 이 박스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소울의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3세대 소울부스터가 나올 때는 기아에서도 얘를 박스카가 아니라 SUV라는 이미지를 씌워서 마케팅을 했는데요. 이게 잘 안 먹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울부스터는 디자인 호불호도 좀 있어요. 특히 뒷모습을 보면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차량의 전체를 감싸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하다, 애매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소위 영덕대게 에디션이다 라는 이런 별명도 있었고요. 물론 실제로 타보면 차량의 상품성이라든가 운동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1.6 가솔린 터보에 출력도 200마력 이상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토션빔이긴 한데 소울부스터 자체가 컴팩트 사이즈의 박스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형태의 박스카를 타는 분들 주요 타깃층은 사실 차쟁이라든가 자동차의 주행 성능, 출력 같은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마트 장 보러 가고 애들 학원 갈 때 태워다 주고 사실 이런 일상 용도로 차를 쓰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1.6 터보를 넣고 심지어 미션 체결의 신속성을 위해서 7단 DCT까지 박아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시내 주행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해버린 겁니다. 자연히 미션 내구성도 금방 고장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타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3세대 소울부스터는 더욱더 비인기 차종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결국 기아는 이 소울부스터를 딱 3년 팔고 단종을 시켜버렸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팔리지 않는 차였는데 이게 3년만 팔고 명맥이 뚝 끊겨버리다 보니까 중고 감가를 비교적 더 강하게 두드려 먹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은 한번 얕고 빠르게 감가를 두드려 맞은 중고차 3대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가격 방어가 안 되고 또 이런저런 단점들도 있지만 이걸 또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차량의 의도라던가 목적에 맞는 분들이 구매하시게 됐을 때 진짜 가성비 있는 차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가격이 싸다, 감가가 많이 됐다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과연 나의 생활 패턴, 목적에 맞는 차량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꼭 나에게 맞는 중고차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이랑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